여러분, 혹시 조용히 눈을 감고 내가 50대 혹은 60대가 되었을 때의 모습을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젊은 시절에는 누구나 마음 한구석에 장밋빛 미래를 품고 살아갑니다. 열심히 일하고 꼬박꼬박 저축하다 보면 언젠가는 번듯한 내 집 마련도 하고 은퇴 후에는 배우자와 함께 여유롭게 여행을 다니며 살 수 있을 거라는 당연하고도 소박한 믿음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가 그렸던 도화지 위의 그림처럼 마냥 아름답게만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어느덧 나이 50이 넘었는데 통장을 열어보니 잔고는 바닥을 보이고 오히려 갚아야 할 대출금만 산더미처럼 남아있다면 우리의 일상은 과연 어떻게 무너져 내릴까요? 돈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저녁 식탁에 오르는 반찬의 가짓수가 줄어들거나 철진한 낡은 옷을 몇 년 더 입어야 한다는 가벼운 불편함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존엄성,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뿌리째 흔들리는 서늘하고 잔혹한 현실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오랜만에 나간 동창회에서 친구들은 자녀의 유학 이야기나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는데 나 혼자만 다음 달 카드값을 걱정하며 억지 웃음을 짓고 있어야 할 때의 그 처절한 고립감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회식 자리나 모임이 끝난 후 계산대 앞에서 행여나 내게 눈길이 쏠릴까봐 슬그머니 화장실로 자리를 피하거나 신발끈을 고쳐매야 했던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그 찰나의 부끄러움이 50대 이후의 일상이 되어버린다면 그 삶의 무게는 감히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몸이 아파도 병원비가 무서워 진통제로 하루하루를 버텨야 하고 명절이 되어도 부모님이나 손주들에게 용돈 봉투 하나 마음 편히 쥐어주지 못해 고개를 숙여야 하는 상황.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준비되지 않은 노후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진짜 공포입니다. 이런 씁쓸한 상상을 하다 보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막연한 불안감이 밀려오실 겁니다. 하지만 구독자님, 지금 당장 마음이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이 서늘한 감정을 절대 피하거나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지금 느끼시는 이 약간의 두려움이야말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가장 안전하고 풍요롭게 지켜줄 완벽한 예방주사가 될 테니까요. 경제 유튜브를 틀고 경제 기사를 찾아보시는 여러분은 이미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바꾸겠다는 위대한 첫걸음을 떼신 분들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그 막연한 공포를 명확한 확신으로 그리고 두려움을 희망찬 기회로 완전히 바꾸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돈이 더 절실하게 필요해지는 걸까요? 흔히들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네, 맞는 말입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웃음꽃이 피어나고 가족 간의 사랑이 저절로 생겨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불행해질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진다는 것 또한 우리가 절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마주하는 진짜 행복이라는 것은 어쩌면 매일매일 가슴 벅찬 기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위협하는 크고 작은 불행들이 찾아오지 않는 평온하고 단단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우리 삶에 예고 없이 쏟아지는 불행의 소나기를 막아주는 가장 크고 튼튼한 우산이자 방패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갑자기 큰 병에 걸렸을 때 통장에 여유가 있는 사람은 병원비 영수증이나 입원비 걱정은 뒤로 미루고 오직 가족의 회복과 가장 좋은 치료 방법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아픈 가족의 손을 붙잡고 위로하기 전에 당장 내일 융통해야 할 수술비를 구하기 위해 이리저리 전화를 돌리며 비참한 눈물을 삼켜야 합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같이 부당한 업무 지시를 내리고 인격을 모독하는 상사 앞에서도 우리가 그토록 고개를 숙이고 억지 웃음을 지어야 했던 이유는 내가 조금 모자란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당장 다음 달에 빠져나갈 아파트 대출 이자와 아이들의 학원비를 감당해야 하는 가장의 무거운 책임감, 즉 나에게 다른 경제적 선택지가 없다는 그 뼈아픈 현실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의 통장에 내 가족을 몇 년간 거뜬히 먹여 살릴 수 있는 든든한 자산이 있다면 어떨까요? 언제든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을 거부할 수 있고 나를 갉아먹는 환경에서 당당하게 걸어 나올 수 있는 진짜 자유를 얻게 됩니다. 돈은 단순히 맛있는 것을 먹고 좋은 차를 타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내 삶의 통제권을 온전히 내가 쥘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든든한 방패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우리 부모님 세대가 하셨던 것처럼 그저 허리띠를 졸라매고 안 먹고 안 입으면서 은행에 차곡차곡 현금을 쌓아두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경제 시스템에서는 그것만으로는 절대 노후를 지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는 내 통장 속의 돈을 아무도 모르게 아주 조용하고 무자비하게 갉아먹는 투명한 도둑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도둑을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이라고 부릅니다. 어릴 적 아버지 손을 잡고 시장에서 사 먹던 500원짜리 짜장면이 지금은 8,000원, 만 원을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2억 3억이면 살 수 있었던 서울 외곽의 평범한 아파트가 이제는 10억을 우습게 넘어가는 세상을 우리는 매일 두 눈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짜장면이나 아파트가 좋아져서가 아닙니다. 시중에 풀린 돈의 양이 많아지면서 내가 쥐고 있는 종이돈의 가치가 그만큼 형편없이 떨어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많은 50대 은퇴자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한 직장에서 퇴직금을 받아들고는 이 돈이 인플레이션이라는 도둑에게 녹아내릴 것이 두려워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무섭고 그렇다고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에 투자하자니 뉴스에서 연일 떠들어대는 폭락과 경제 위기라는 공포 마케팅에 겁이 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가장 만만해 보이는 치킨집이나 프랜차이즈 카페 같은 자영업에 뛰어들게 됩니다. 경제의 거대한 흐름이나 자본주의의 작동 원리는 전혀 모른 채 그저 남들이 하니까 혹은 퇴직금으로 당장의 생활비를 만들어야 한다는 절박함에 쫓겨 평생 모은 피 같은 돈을 준비되지 않은 사업에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뉴스에서 흔히 보는 자영업자 폐업률 통계가 고스란히 증명해 줍니다. 1년도 채우지 못하고 권리금은커녕 인테리어 비용까지 고스란히 날린 채 빚더미에 앉게 되는 비극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지함과 조급함이 만나면 평생을 쌓아온 공든탑이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현금을 은행에 가만히 모셔두는 것은 뜨거운 한여름 태양 아래에 아이스크림을 꺼내두는 것과 같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흔적도 없이 녹아내려 결국 막대기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투명한 도둑으로부터 내 돈을 지키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내 자산을 불려나가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가치가 떨어지는 현금을 손에 쥐고 불안해하는 대신 가치가 올라가는 훌륭한 자산으로 내 돈의 형태를 끊임없이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 경제가 성장하고 돈이 풀릴 때 그 돈을 모두 흡수하며 덩치를 키우는 우량한 기업의 주식이나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핵심 입지의 부동산 같은 것들 말입니다. 내가 잠을 자고 있는 순간에도, 내가 가족들과 여행을 떠나 있는 순간에도 나를 대신해 열심히 일하고 가치를 만들어내는 든든한 일꾼들을 고용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부자들이 돈을 대하는 방식이며 자본주의의 에스컬레이터에 올라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당장 이런 반론이 마음속에 피어오르실 겁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금리가 올라서 대출이자가 턱 밑까지 차올랐다. 환율이 미쳐 날뛴다. 이제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주식시장이 반토막나리에만 남았다고 연일 무시무시한 경고를 쏟아내는데 지금 자산을 샀다가 다 잃으면 누가 책임지냐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그 두려움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합리적인 감정입니다. 내 피 같은 돈이 반토막 나는 것을 웃으며 지켜볼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매일 아침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자극적인 뉴스의 소음에서 한 걸음 물러나 길고 거대한 역사의 팩트를 차분하게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가 터졌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대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지고 거리에 실업자가 넘쳐나며 온 나라가 당장이라도 지도에서 사라질 것 같은 극도의 공포가 대한민국을 덮쳤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어땠나요? 전 세계 자본주의의 심장이라는 미국의 거대 은행들이 파산하면서 이제 금융 시스템은 끝났고 현금과 금만 쥐고 산속으로 숨어야 한다는 절망적인 전망이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었을 때는 또 어땠습니까? 국경이 봉쇄되고 비행기가 멈추며 공장들이 문을 닫자 전 세계 주식시장은 그야말로 바닥이 어딘지 모르게 수직 낙하했습니다. 당장 내일 세상이 망할 것 같았던 그 수많은 위기의 순간들마다 언론은 항상 이번엔 다르다, 자본주의의 종말이 왔다고 떠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시무시한 폭풍우가 지나간 후 경제는 언제나 어떻게 되었나요? 인류의 역사 그리고 자본주의의 역사를 통틀어 시장은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그 모든 위기와 폭락을 이겨내고 꾸준히 그리고 끈질기게 우상향하며 성장해 왔습니다.
사람들은 어제보다 오늘 더 편안하고 풍요로운 삶을 원하고 수많은 기업과 똑똑한 인재들은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 밤낮 없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혁신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가 성장하는 본질적인 엔진입니다. 폭락장이 왔을 때 공포에 질려 자신이 가진 좋은 자산을 헐값에 내던져버린 사람들은 영원히 가난의 굴레에 갇혔지만 시장은 결국 회복하고 인류는 발전한다는 역사적 진리를 믿었던 이성적인 낙관주의자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남들이 공포에 질려 도망칠 때 묵묵히 미국의 우량한 시장 지수나 훌륭한 기업의 지분을 모아가고 도심 핵심 지역의 부동산을 헐값에 사들인 사람들은 위기가 끝난 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부를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경제라는 것은 마치 사계절과 같아서 따뜻한 봄과 뜨거운 여름이 지나면 반드시 쓸쓸한 가을과 혹독한 겨울이 찾아옵니다. 지금 시장이 흔들리고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경제가 병들어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쌓인 거품을 걷어내고 다시 건강하게 도약하기 위해 잠시 웅크리고 숨을 고르는 아주 자연스러운 겨울의 과정일 뿐입니다. 매서운 눈보라가 친다고 해서 영원히 봄이 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는 언제나 반복되었고 패턴은 이미 수십 번 증명되었습니다. 과거에도 시장은 결국 제자리를 찾아 위로 올라갔고 이번 위기 역시 예외 없이 극복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평범한 월급쟁이나 직장인 혹은 이제 막 은퇴를 준비하는 50대인 우리는 지금 당장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까요? 이 기회를 잡겠다고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받고 잘 알지도 못하는 유행하는 테마주나 코인에 전 재산을 걸어야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자본주의라는 거친 바다에서 살아남으려면 그런 도박꾼의 마인드는 가장 먼저 버려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멀리 내다보고 가장 안전하면서도 확실한 방법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그 해답은 바로 타이밍을 예측하려는 오만함을 버리고 매달 일정한 금액으로 좋은 자산을 꾸준히 사모으는 적립식 투자, 즉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매달 50만 원씩 떼어 아주 훌륭한 농장에 사과나무 묘목을 심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날 뉴스를 보니 폭풍이 몰려와서 사과나무 가격이 폭락했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나무가 다 죽게 생겼다며 심어둔 묘목마저 싼 값에 뽑아서 내다 팝니다. 하지만 현명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소에는 50만 원에 묘목 한 그루밖에 못 샀는데 폭락장 덕분에 오늘은 50만 원으로 묘목 3그루를 살 수 있네. 완전 박앤세일 기간이잖아. 하고 콧노래를 부르며 싼 값에 묘목을 더 많이 심어두는 겁니다. 비바람은 언젠가 멈추고 다시 따뜻한 햇살이 비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내일의 주가나 다음 달의 아파트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는 신조차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을 맞추려고 스트레스 받으며 밤잠을 설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시장이 호황이든 불황이든 신경 쓰지 않고 내 월급의 일부를 떼어 기계적으로 우량 자산을 사모으기만 하면 됩니다. 가격이 비쌀 때는 조금 사고 가격이 폭락했을 때는 더 많이 사게 되는 이 마법 같은 시스템은 결국 여러분의 평균 매입 단가를 획기적으로 낮춰주고 시장이 회복기에 접어드는 순간 엄청난 수익으로 보답하게 됩니다. 투자는 머리나 예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거운 엉덩이와 굳건한 평정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온전히 내 편으로 만들고 복리의 마법을 믿는 사람만이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는 결코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우리가 지키고 싶은 소중한 전부를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이 50은 결코 늦은 나이가 아닙니다. 100세 시대의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 겨우 반환점을 돌았을 뿐이며 지금부터 10년, 20년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노후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샀던 불필요한 사치품이나 무의미하게 나가는 구독료, 술값 등 새어나가는 지출의 구멍을 찾아내어 꿰매십시오. 그리고 그 돈을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좋으니 내 미래의 방패가 되어줄 우량한 자산의 씨앗으로 당장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옆집 사람이 무슨 주식으로 대박이 났다더라, 누구네 집값이 몇 억이 올랐다더라 하는 남들의 화려한 결과에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여러분 자신만의 튼튼한 과수원을 가꾸는 마라톤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묵묵히 자산을 모아가다 보면 어느새 돈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돈을 부리며 살아가는 진짜 자유와 평안을 맞이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걷는 그 낯설고 외로운 투자자의 길에 저 부자 되는 경제학이 언제나 가장 이성적이고 따뜻한 동반자가 되어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시장이 흔들려 불안할 때마다 언제든 찾아와 주시면 객관적인 데이터와 변하지 않는 원칙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든든하게 다잡아 드리겠습니다. 오늘 퇴근하시는 길에는 내 스마트폰에 깔린 배달 앱이나 쇼핑 앱을 잠시 닫고 증권사 앱을 열어 내 노후를 지켜줄 첫 번째 사과나무 씨앗을 어떤 곳으로 심을지 행복한 고민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10년 뒤를 완벽하게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불안함을 걷어내고 지갑을 두둑하게 채워줄 명쾌하고 현명한 경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찬란하고 여유로운